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해 전국의 화물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연구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액에 불만을 품고 분신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서적 폭력의 상습 쪽으로 노출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스마트 센터 지수 평가에서 디지털 중심 스마트 도시 22위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관련 사업과 미래의 기대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 영역은 쉬워졌고 수학 영역은 중간 난도 문항이 다소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화물 차량이 멈춰섰는데요. 화물차 기사들은 정부에 올해 끝나는 안전운임제 연구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 인근 도로입니다. 갓길에 대형 화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창 운행을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멈춰선 겁니다. 화물연대는 24일 전국 물류 거점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화물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연구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노조는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부산에 있는 42만 대의 화물차 중 안전운임제 대상에 해당하는 건 6.2%뿐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렸다며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화물노조 파업을 앞두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노조는 반쪽짜리 연장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계약 시도를 중단하라는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폐마하거나 엿보지 말고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 파업이 장기화하면 부산항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부산항은 컨테이너 보관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물류 대란을 겪었습니다. 부산시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8톤 이상 자가 화물차에 임시 유상수송을 허용하는 등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부산항 배후단지 등에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장치장을 확보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액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 욕설을 하다 분신을 시도했는데요. 김한식 기자입니다. 불이 붙어있는 라이터를 손에 든 채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라이터를 자신의 몸에 가까이 가져가자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이 소화기로 제압합니다. 60대 A씨가 부산 진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은 건 지난 23일 오후 3시 50분쯤. 주민센터를 찾은 A씨는 고성과 욕설을 하며 15분가량 난동을 부렸습니다. 미리 인화물질을 준비해온 A씨. 관계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기름통을 든 채 라이터를 켜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막 보여주면서 큰 소리로 막
내가 이러고 부어야지 너네들이 말을 듣겠네. 그 기름을 부으니까 생명에 약간 위협을 좀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욕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받는 기초생활 수급액이 줄었다며 주민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가 받는 기초생활 수급액은 단 한 푼도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급 신청하셔서 받을 때랑 지금이랑 전혀 변동된 사항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다 수령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가장 접전에 위치한 주민센터.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원이라는 명목 아래 정서적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간접 노동자죠. 노동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치료 프로그램 좀 더 확대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지침이라든지 뭐 법규가 조례가 좀 미비하다면 좀 보완을. A씨가 난동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주민센터 업무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 한 혐의로 남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지난 9월 학교 계단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신고를 당했고 소지품에서 불법 촬영용 소형 카메라가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기와 소형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A군이 실제 불법 촬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9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반려견이 척추골절로 죽게 되자 이를 위로하기 위해 반려견 사진을 건넸는데 전송받은 사진이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범행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24일 낮 12시 30분쯤 연제구 교대 사거리에서 관광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씨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 관광버스의 우측 범퍼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에서 3,25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날 50대에서 80대 확진자 8명이 숨졌고 사망자 중 7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23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 환자는 16,7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국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건데요. 24일부터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했던 일회용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선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제공하는 건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판매가 가능한데요.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다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접근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스마트 센터 지수평가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75곳 중 디지털 중심 스마트 도시 22위에 올랐습니다.
시는 올해 5월 발표한 5회차 글로벌 스마트 센터 지수 평가에서 1년 만에 35계단 상승해 세계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고 이번 6회차 평가에는 22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24위에 오른 서울시보다 처음으로 상위에 위치해 대한민국 1위 스마트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는 수도권 대표 클라우드 기업인 메가존과 클루커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다수의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는 등 디지털 관련 사업과 미래의 기대감이 이번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023학년도 수능이 국어 영역은 쉬워졌고 수학 영역은 중간 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5일 부산학력개발원 부산진학지원단이 발표한 가채점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학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초고난도 문제가 줄어 상위권 체감 난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간 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돼 중위권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돼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산대 지원 가능한 점수대는 지난해와 비교해 6에서 18점, 부경대는 4에서 9점, 동아대는 3에서 4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3학년도 부산 지역 수능 지원자는 27,628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응시생이 796명 감소했습니다. 결시율은 한국사 기준 8.82%로 실제 수능 응시자는 25,190명이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25일 서면 젊음의 거리와 전포 카페거리 등에서 흡연 예방거리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당신의 노담, 예스건을 응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시교육청과 경남공고 학생, 교사 등이 함께 청소년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중요성, 전자담배의 피해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학년 말 수능 이후 학생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흡연 예방거리 캠페인의 주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인기 유튜브 채널인 주니토니를 운영하는 키즈캐슬 에듀테인먼트와 어린이 대상 부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시는 2012년 개설돼 6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는 주니토니 채널에 시 공식 소통 캐릭터인 부기와 유튜브 주니토니 채널 출연 주인공인 주니와 토니를 활용해 부산 홍보 애니메이션과 부산 사투리송 등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영상은 주니토니 채널과 부산시 공식 SNS 채널인 부산튜브 채널에 동시에 공개됩니다. 부산시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인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가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인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을 만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소보트카 의장이 부산 엑스포의 주제와 구체적인 구현 방법 등을 묻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철호 위원장은 부산 엑스포가 인류를 위한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가능한 점을 알리고 여러 정책을 통해 교통과 숙박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포트카 의장은 엑스포 유치의 열쇠는 내년 BI 실사 이후가 될 것이라며 경제부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유치는 우리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시민적 열기를 원동력으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화이팅!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